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G7 회담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요. 이재명이가 G7에 초청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걸로 한동안 엄청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이걸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말이죠. 누리PD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제 쭉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뉴스를 좀 보시면요. 자, 이재명, 이시바 성숙한 한일 관계 G7 계기로 만날까 둘이 이제 통화를 한 것 같고, 그리고 한국 경제 준비 없이 갔다간 당한다. 이 사실 초짜잖아요, 이재명은. 그리고 행정가로서 성남시장 2번, 경기지사 1번을 했지만 국제사회의 그 외교 관례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외교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숙지가 안 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어벙벙한 문재인과는 달리 조금 이렇게 좀 영악스럽긴 하죠. 그렇지만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어떤 경험이나 인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재명은. 그래서 이제 촌떡이가 지금 불려가서 엄청난 시험 무대가 될 것 같은데, 국격 대추락, 나라 망신, 개망신 이런 것이 터지지 않을까. 어쨌거나 지지한 정치인은 아니지만, 대통령은 아니지만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간다고는 볼 수 있겠죠. 모쪼록 대한민국 국익에 엄청난 뻘짓을 하지 않아야 될 텐데요.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말로는요, 이번 G7에서 다룰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북한 관련해서 북한이 세계적 가상화폐, 암호화폐 보유국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국가 전략으로 가상화폐를 도둑질한 거죠. 해킹 같은 걸 통해서요. 이걸 다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만일에 이제 주된 의제 중에 한 개가 된다 그러면 이재명의 정체가 여지없이 이제 드러나겠죠. 이재명 끝났다, 박살났다, 이제 이런 것이 절대로 이제 과장이 아닐 겁니다. 지금 국제사회, 특히나 서방 중심의 G7은 서방 중심이잖아요. 여기하고 이재명하고는 코드가 맞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한번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북 송금권, 이것도 저는 위험 요소다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아마 대비는 하고 가겠죠. 그렇지만 상대가 누굽니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시작과 함께 사법 리스크는 탈출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알아서 기기 때문에 뭐 헌법 84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외환이 아니고는 뭐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재판까지도 중단을 시켜버렸네. 사법부가 알아서 그냥 재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개 같은 사법부 믿고 있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사실 우리 우파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이나 우파 방송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희망 회로를 돌려서 그렇지 그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다들 예상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말을 못하는 거지, 안 한 거지, 그냥. 초칠까봐. 자, 이런 식으로 준비 없이 지금 가다가는 당한다라는 우리 언론의 경고, 이재명이가 책에 들었을까요? 쭉쭉 이야기 나옵니다. G7 닷새 앞인데 늦어지는 외교 안보 라인 인선. 자, 이것도 이제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될 과제 발등에 불인 것은 사실인데, 과연 외교부 수장으로 누굴 앉힐 것인가? 문재인은 강경화라고 하는 뜻밖의 덮보 잡을 내세웠었죠. 그냥 통역사예요, 통역사. 통역사를 김정숙과 친밀한 관계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인적 관계가 좀 있었다 그러죠. 그 인연으로 외교부 장관이 되었다. 지금 이런 그 당시 평가가 있었잖아요. 실제 강경화가 외교부 장관으로서 참사만 만들어냈지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와 아주 친교를 맺으면서 우리나라와 관계가 돈독했었다 그러죠. 인구 약 한 20만 정도 되는 200만 정도 되는 소국인데 말이죠. 아주 극빈국가에 들어갑니다. 감비아라고요. 서아프리카에 있죠. 조태열 현재 외교부 장관이죠. 일단 동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뭐 외교부 장관이고 이 사이에 외교부 장관을 갈아치울 수는 없어요. 뭐 청문회도 있고 등등등 합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 있죠.
실용 외교라고 하는데요. 이 실용이란 단어를 저쪽에 뺏기면 안 됩니다. 실용이란 단어를 갖고 와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는 우파다 보수다 그런 말 안 했어요. 실용 이거였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중도 이렇게 말했죠. 두 사람 다 우파 보수죠.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파다, 내가 보수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오로지 실용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오로지 중도였습니다. 중도. 실제로 대통령 되기 전에도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적이 2번 있죠. 이념이 뭡니까? 중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죠. 우파라도 중도인 척 해야 됩니다. 그래야 먹힙니다. 세상이. 자,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실용 외교 그러는데요. 국민의힘이 이 실용을 뺏어와야 됩니다. 이재명이가 실용도 가져가고 보수도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그럼 보수까지 가져가 버리면 그럼 국민의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극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실용적 행보, 중도적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좀 변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선거 치르자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된다. 쭉쭉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이제 G7 회의에서 뭐 시작하자마자 빨리 세계적 외교 무대, 국제적 외교 무대에 지금 나가는 이례적 사태죠, 이거. 원래는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서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쯤이면 집권 뭐 약 한 4년 가까이 지금 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어떤 탄력을 받았을 텐데 제대로만 그동안 굴러왔고 이제 풀려왔었더라면요. 그야말로 이제 국제 무대에서 스타, 인사가 되어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예. 자, G7에서 한미 정상 따로 만날까? 나토 참석은 불투명. 나토 회담이 또 곧 있는가 봅니다. 이 24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아마 민주당은 여기까지도 욕심을 낼 거예요. 이재명은 여기까지도 지금 들쑤시고 아마 가려고 지금 물밑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7 가고 나토 가고 뭐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이재명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과시하려고 하겠죠. 자, 트럼프와 통화 자작극, G7 초청 못 믿어 음모론 기성. 자, 우파는 어쨌거나 현재 부정선거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런 어떤 의혹을 많이 제기하는 정치 세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이제 오래 끌다 보니까요, 음모론 집단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빨리 이제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와 통화 자작극이라든가 G7 초청 관련해서는요, 세계 언론이 특히 서방 언론이 보도를 거의 안 해서 그렇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 모든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게 보통 맞더라고요. 유튜브가 아니다. 모든 언론이 맞다. 이럴 경우에는 언론이 맞는 거예요. 유튜브는 책임지지 않는, 여기는 언론이라기보다는 편파적 어떤 그런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공신력에서 아무래도 제도권 언론을 유튜브가 못 따라갑니다. 예, 이제 그거는 맞아요. 무엇이 맞는지 팩트 체크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이쪽이 맞죠. 좌파든 우파든 유튜브는 지려고 보는 데입니다. 여기는 일단 우리 쪽이 유리한 이야기를 확대 과장 뭐 그런 것을 해야지 살아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계입니다.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편파, 확대, 과장 뭐 이런 것을 기반해서 하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알아서 일종의 약간의 선동이 들어갔다. 좌파들은 거짓 뉴스를 막 하죠. 거짓말을 많이 말하지만 우파는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진짜로 뭐 통화한 것이 맞고 G7 회담에 가는 것이 맞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들이 거짓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짜 뉴스에 빌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엄청나게 탄압할지도 몰라요, 저들이. 그러면 우파 유튜브들이 그냥 자칫하면 뭐 수익 창출 전부 정지되고 방송이 그냥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래서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실용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자, G7에 가서 뭐 많은 국제 그런 어떤 지도자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만나겠죠. 이제 이재명이가 어쨌거나 정말 찌재명으로 불리는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됐습니다. 기가 찹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이런 밈도 인터넷 공간에서 떠돌고 있었죠.
이제는 국정 운영도 거짓인가? 어디에도 없는 G7 초청이라면서 쭉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고 그랬었죠. 예. 왜냐하면 뉴스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서방 언론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우스 아프리카는 있고 사우스 코리아는 없다. G7 초청 명단에 대한민국 이재명은 어디 있는가? 대통령실 밝히기 어렵다라면서 충격적인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이 관련한 방송을 2번 정도 했는데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있네요. 최종적으로 이재명은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G7 여기 이제 위키피디아 여기서 공식 편집이 들어갔더라고요. 50일에 G7 서밋 여기 쭉 보면요. 한국 나오죠. 여기 여기 왜 안 움직이나? 여기 실제 한국이 들어갑니다. 제가 확인했는데요. G7 서밋에 대한민국 국기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이재명 얼굴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왜 안 움직이지? 잠깐만요. 제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이슈를 갖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사우스 코리아가 있잖아요. 사우스 코리아. 여기 G7 2025. 그리고 여기 보면 사진도 이렇게 이재명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있죠. 이재명. 사우스 코리아. 이재명 프레지던트. 자,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위키피디아는 여기 이용자들이 편집할 수도 있긴 있지만 이런 어떤 전체 여기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쪽에서 뭐 전체적으로 이제 재편집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미지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은 아마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요거는 그래서 논란이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요. 자, G7 차라리 날 보내라. JK 김동욱, 제가 경솔 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군요. 자, 이런 식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번 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그리고 G7 회담 관련해가지고 서방 언론이 이재명을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제 무대에 데뷔하기 전에 일종의 유예 기간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범죄자다, 부정선거 이슈다, 이런 거 있는 것을 서방 언론도 그래서 이제 각국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G7 회담이 이재명에게는 시련이면서 혹독한 무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인도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